안녕하세요. 실패를 공략하는 남자 김소장입니다. 저는 7년째 분양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데요.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도 두 곳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사실은 분양을 하면서도 사무실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개사무소를 내고 3개월 만에 폐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광고 등으로 인해서 돈만 펑펑 쓰고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절망스러운 미래가 뻔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중개사가 우연히 빨리 나타나가지고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더 많은 돈이 깨졌을 거예요. 물론 제 돈이 아니긴 하지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경험이 지금 중개업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업을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4년, 5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분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부동산 사람들과 컨설팅 직원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부동산에서 그만두면서 모든 물건과 손님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신의 이름으로는 부동산을 낼 수 없으니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내고,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그분이 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전후 사정을 따져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양하고 있던 그 분양 물건들도 그 부동산 통해서 광고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좀 더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매달 75만원씩 주겠다는 제안도 이제 괜찮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아예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분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 비용을 주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서를 쓸 테니까 제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개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 계약 일정에 맞춰서 제가 움직여야 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죠. 게다가 이제 저 역시도 대표로서 중개 활동을 할 수 있고 광고도 쓸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그 동업 아닌 동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공격적인 광고 등록과 함께 그분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초반에 이제 물건이 많으니까 바쁘게 좀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광고비 펑펑 써가면서 계속 열심히 꾸준히 등록을 하기 시작했고요. 돈을 이제 많이 좀 썼지만 많은 문의를 받고 그걸로 이제 계약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돈을 쓰신 듯 했어요. 네이버, 직방, 다방 등 여러 가지 다수의 광고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량으로 광고를 집행했고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후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계약은 한 건도 없었고요. 한 건도 없었고 대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광고 등록 후 매물 문의 전화가 많이 오긴 하는데 문자로 많이 오고 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답변을 주면 알았다라고 하고 문의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고, 받더라도 만나서 집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둘째, 매물 문의가 와서 날짜를 정하고 집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잡기도 했지만 약속을 한 다음에도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잠수 타는 거. 아니 누가 잡아먹나요? 전화해서 전화가 불편하면 문자를 보내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미루면 되는데 왜 전화를 안 받고 왜 꺼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되면 아팠었다, 사정이 생겼다, 이제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등등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쓸데없는 거짓말을 왜 굳이 하는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 번째, 매물 문의가 와서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서 집을 보여줘도 좀처럼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3개의 집을 보여준 사람도 5개의 집을 보여준 사람도 2일에 걸쳐서 10개의 집을 보여준 사람도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끝나는 거.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간혹 1,000만 원을 깎아주면 계약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주면 생각을 해보겠다. 등등 자꾸 조건을 들면서 해서 뭐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어찌 그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힘들게 가격을 맞췄던 적도 있었는데, 뭐 굳이 맞췄으니까 계약 하나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기분 좋게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생각해보겠다 말하고 결국은 진행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제 사람의 전략은 적당히 보통의 집을 보여주다가 신축 분양 현장의 집을 보여주면서 계약을 유도하려는 것이었어요. 일단 신축 분양 현장의 집은 공실 상태로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혹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구옥이라고 하는데 그 집을 이제 중개하려고 하면 손님을 모시고 와서 그 집을 보면 막 지저분하고 막 좀 냄새도 나고 또 막 짐들로 꽉꽉 차가지고 집이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신축은 그렇지 않아요. 쾌적하고 깨끗하고 예쁘니까 아무래도 좀 혹하는 마음이 생기고 집이 좋게 보이죠. 그래서 계약이 종종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신축 같은 경우는 분양 수수료가 1,000만 원 단위, 뭐 많게는 2,000만 원이 넘기도 하기 때문에 한 건만 계약을 해도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옥을 보다가 신축을 보여줘서 계약까지 연결시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좀 전략이 있었는데, 좀처럼 신축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좀 가장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이제 중개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집을 보여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계약이 나오더라도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2억짜리 집을 매매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양쪽으로 받으면 1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정 수수료를 기준으로 최대한 잘 받았을 때이고요. 월세나 전세는 이 수수료의 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월세나 전세 역시 계약이 쉽게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랑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애써야 계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을 해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약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계약 하나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벌려면 한 달에 한 5개 정도는 계약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이거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월세에 대표 뭐 월급에 광고비, 기본적인 운영비까지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500만 원에 가깝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2개월 정도를 더 하다가 사무실을 접게 됩니다. 매달 5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깜깜한 미래가 예상되니까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신축을 하나 이제 좀 쓰게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사실 그 3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한 이유 중 하나로 좀 운이 없었다라는 점도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 중개업을 하다 보면 뭐 소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 잡는다 이런 격으로 쉽게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부동산에서 공들였던 계약을 주워 먹기도 하고요. 신축 분양의 경우는 그 분양팀에서 그 분양팀 통해서 좀 진행하던 손님이 우연히 부동산으로 걸어 들어와서 분양 수수료를 날로 먹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이 한 건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눈에만 기댈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저 역시 간접적으로 좋은 경험을 한 셈인데요. 결국 중개업은 매물이 꾸준히 접수되고 꾸준히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입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광고에만 기대는 전략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은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수십 년씩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은 지역, 그런 동네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거래 금액이 낮은 지역도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개수수료의 구조상 거래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더 많습니다. 즉 집값이 저렴한 지역보다는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비싼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래 금액이 크든 작든 한 건의 거래를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창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량이 적고 집값이 저렴한 동네, 월세가 싼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늘구멍을 뚫고 성공해서 돈을 벌겠다는 무모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창업 비용을 낮춰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생각이 오히려 실패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월세를 5배, 10배 더 주더라도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비싼 지역,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안정적으로 중개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설령 영업이 잘 안 되더라도 누군가에게 사무실을 넘기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전략에는 출구 전략도 함께 세워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좋은 지역, 좋은 장소에서 창업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중개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했던 경험을 떠올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중개업을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좋은 장소, 거래가 활발한 지역, 집값이 좀 비싼 지역, 그곳에서 그리고 꾸준히 매물 접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서 중개업을 창업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실패를 공략하는 남자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